지난 봄이었죠.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한 미국 흑인들 중에서는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대학교 무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무어하우스 대학은 인종차별로 박해받았던 미국 소수 인종 흑인들에게는 상징적인 대학이죠. 그 유명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학부를 다녔던 곳이거든요. 성공한 투자가로 이 대학의 졸업식 연사로 참석한 로버트 스미스 씨는 즉석에서 그날 졸업하는 40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이 학생들이 빌린 학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울었죠. 흑인일수록 가난하고 가난할수록 대학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온 게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날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업가가 갚아준 학자금 대출액의 액수는 우리 돈으로 500억 원에 이릅니다. 무어하우스 대학의 총장은 스미스 씨의 자선은 졸업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쫓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돈, 부, 이게 잘 쓰면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까지도 선물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죠. 물론 아무리 많아도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내 자유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경제 보고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경제보고서. 숫자로 들어보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최고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네,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경제보고서, 벌써 9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자 단 몇 퍼센트 만일까요? 부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바로 지금 접속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 부자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학 연구학회 회장이신 한동철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자학회라는 게 있는 줄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예. 부자학 연구학회라는 게 뭘 연구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면,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봉사, 그다음에 뭐 물질을 획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부자의 관점들을 이제 뭐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뭐 돈의 부작용이 어떤 거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틴 루터킹 블러바드라고 이제 애틀랜타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박사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애틀랜타 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 조지아 스테이트 조지아 다니다가 스테이트.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훌륭한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남부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미 카터 블러바드도 있고 마틴 루터킹 블러바드도 있고 아주 유명한 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부자학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건가 보죠? 학술적으로 되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자선 사업의 거의 회장, 아주 킹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 교수님, 부자학이 학문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수십여 분이 사회봉사단체 분들과 자선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학문으로 기본적으로 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에 부작을 만들고
그다음에 코리아 사이버 유니버시티에서 부작을 또 온라인으로 하고 이미 2003년에요. 2004년에 제가 만들고 예. 2005년도에 온라인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전국의 한 수십여 개 대학에서 부자학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돈의 철학, 뭐 따뜻한 부자, 행복한 부자 이래서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하면 이제 학문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은 대부분은 부자가 아닐 텐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수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보다는 수업이 이제 좀 철학적인 면이 좀 그렇군요. 있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자의 정의, 그다음에 선한 것이 뭐냐, 예.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악함이 뭐냐,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악해지다 보면 신의 징벌을 받는다. 뭐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 많은 집안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재벌집에 수십 군데가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있고 제가 뭐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니까 예. 일단 현재 학자금, 그다음에 알바나 인턴하는 거, 그다음에 미래 직업.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제 부자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하고 봉사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 형태가 좀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뤄야 된다는 게 핵심인가요? 부자는 인류 역사상의 가문입니다. 아, 개인이 그렇군요. 개인이 부자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신의 상속이나 물질의 증여를 할 대상이 없어지죠. 아. 그래서 부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집에 보니까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뭐 양자를 드리고 예. 경주 최부자택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가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뭐 이름난 발렌베리 가문이나 예. 그다음에 좀 악명이 높은 독일의 로스차일드 가문, 그다음에 한국의 경주 최부자택, 미국의 좀 나빴던 로펠러 가문, 다 예. 가문이죠. 요새 이제 빌 게이츠 가문이 빌 게이츠가 빌 앤드 멜린다 파운데이션. 예.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가족, 그러니까 확대 가족도 있고 요새 이제 뭐 핵가족도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주위에 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양가 그다음에 친인척 모여서 이제 정신과 물질의 부를 생성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물질을 만드는 가장 강한 방법이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예. 가족 기업. 예. 우리나라에도 뭐 전부 재벌이 가족 기업이었죠. 그렇죠. 유명한 뭐 LG나 GS부터 예. 해갖고 그래서 예. 부래를 하려면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죠. 그렇군요. 내 배우자, 예. 그다음 내 자녀, 우리 4명에다가 양가하면은 10여 명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죄송하게도 90년생인 제 아들과 95년생인 제 딸도 결혼에 대해서 의사가 별로 없어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사전적인 개념이 그냥 돈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닌가.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물질로 보면 예. 지구상의 물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물질을 모든 걸 하면은 조가 한 10,000개 정도 많이 청계된대요. 그렇죠. 조가. 예. 근데 그 물질은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누가 부를 모으려면 예를 들어서 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내가 뺐거나 최 선생님이 제 걸 뺏어야 돼. 제로섬 게임이나 그렇죠. 제로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썸이 되려면 물질이 아니고 정신. 정신이 물질을 만들고 이 세상의 좋은 부자는 다 정신으로 만들었다. 예. 아까 그 우리 스미스 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 부자학에서 아주 핵심이 예. 6조 정도에서 500을 기부하면 신과 자연이 축복을 줘서 이 사람 6조가 10조가 된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인류 역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 스미스 회장 당대 되지 않고 자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따라서 물질의 부를 초점을 두면 우리가 싸움을 하고 근데 정신에 초점을 두면 이게 풍요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종교에서는 선이 뭐냐면 종교 경전을 따르면 선입니다. 예. 경전의 말씀. 예. 악은 뭐냐?
경전의 말씀, 마호메트가 말씀한 걸 따르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률적으로 선이 뭐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선이에요. 그게 예. 이타적이고 공익추구. 예. 악은 뭐냐? 이기적이고 사익추구. 근데 물질에 관점을 주다 보면 더 많은 걸 쟁취하기니까 이기적이고 사익추구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사익 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정신에서 정신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인의 물질을 뺏는 게 아니고 예.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뭐 에디슨이 2000번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예. 징기스칸이 말을 5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세계를 이렇게 어떤 정복하고 예. 중국에도 보면 새로운 우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벤처 중에 몇 분은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셔가지고 새로운 걸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이 기반이 돼서 물질을 모으면 부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특히 이제 뭐랄까요?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하는 기업들에서 기업들의 창업 이념이 대개는 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인류의 지식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그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가끔 그런 창업 이념 때문에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고 그 예기치 않은 행동이 오히려 그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부를 축적하게 하는 또 계기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미스 예. 선생보다 더 물질이 많은 분이다 유명한 분이 척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면세점의 황제였죠. 예. 면세점 황제인데 다 면세점을 해서 벌어가지고 아까 그 부보다 더 많은데 알려진 거는 한 10조 정도를 전부 기부하고 예. LA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기부한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 독일이 기부하고 본인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파트가 한 100개 정도 될 정도의 여유인데 예. 요새 지금 전세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파트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분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도 예. 그 아파트가 활용이 돼가지고 남들 돕고 있는 거죠. 야, 대단하시. 저는 근데 이제 탐사 보도라는 게 순위 이제 나쁜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 보도를 많이 해서 아파트 말씀 나오셔서 남에게 이제 사기 쳐서 돈을 그 기획부동산을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숨기기 위해서 본인의 처도 아니고 비서 내연녀에게 비서의 뭐 사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수십 채를 갖게 한 케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나쁜 부자들 그분 물론 감옥에 가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좋은 부자들은 인터뷰를 안 합니다. 아, 좋은 부자들은 최 기자님이 발견하기 힘들고 그 좋은 부자는 숫자가 적고 예. 그래서 10,000명 중에 좋은 부자는 한 서너 명에서 많아야지 한 10명, 20명인데 그냥 10,000명이라는 게 일반적인 부자. 일반적인 사람 10,000명. 일반적인 사람 10,000명 중에서 우리나라가 시군 구간 220개쯤 돼 있거든요. 예. 서울에 있는 구간 50만 명, 40만 명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구, 성북구의 40만 명 중에서 좋은 부자라고 치면 한 1,000명. 아주 깨끗하게 본 사람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 과정도 중요하군요. 네,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40만 명이 되면 한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런 분들은 전부 검찰이나 경찰 수사들하고 신문이 다루니까 안 거고 좋은 부자는 예. 뭐 경전에 있는 식으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밝히지 마라. 예. 그리고 절대로 제가 아는 발달장애인 70명을 데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 거기에 기부하시는 그 의정부에 사시는 분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경주 최부자택의 최영 회장님하고 여러 번 뭐 한 12여 년 동안 많이 만났는데 예.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예. 그 말을 제가 꺼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TV 드라마가 조금 약간 이상한 귀신 같은 물질 소유자들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쪽이 많이 알려진 건데 기본적으로 1,000명 중에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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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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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부의 생각이 정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겁니다. 예. 근데 부의 생각이 물질에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든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본인들의 인생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죠. 뭐 발가락에 이상한 병이 나고 예. 부를 일정 수준 이상을 탐욕적으로 모으면 요새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IT 기업체들이 많죠. 예. 뭐 미국계도 많고. 예. 근데 거기가 전부 일정 규모 이상이 가다 보니까 범죄를 다 했습니다. 뭐 법정에도 불려가고 예. 뭐 돈도 외국에도 숨겨놓고 심지어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전 세계에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쁜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부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는 이거를 군수업체에 투자를 해요.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재단에서 예. 좋은 일을 한다고 쓰는데 예. 이거를 군수업체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군수업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익률이 높은 게 군수업체, 사람 죽이는 거, 예. 마약, 사람에게 해주는 마약 이쪽 그다음에 또 이상한 사진 이런 거 이쪽이 수익률이 높거든요.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를 한 다음에 그걸로 군수업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번다. 고수익이 나와서 그걸로 세상을 기부하는데 이거는 독일계 쪽에서 철학 있는 분들이 상당히 비난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나 이상을 팔아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예. 50억을 중고등학생들에 기부를 하면 이걸 받아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모아야 되는데 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모으면 물질에 반드시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아파트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이상을 넘어가다 보면 악해집니다. 어떠한 그래요? 선한 사람이라도. 경주 최부자 댁에서도 저한테 얘기한 거 제가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5채 이상 소유하면 악해진다. 5개 이상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그 정도 규모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왜 그러냐면 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이 50명인데 예. 보통 때는 가족같이 했는데 내가 이거를 크게 하려다 보면 직원들 월급을 줄여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예. 판공비를 뭐 또 돌려쓰고 법인카드로 무자료 거래도 하고 세금도 예. 떼고 해서 물질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는 악이 낍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고 정신적인 걸 해서 물질을 풍요하게 될 때는 악이 끼질 않습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그 기업들 뭐 삼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뿐만이 아니고 뭐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분이야 뭐 워낙 그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재단했다가 자신의 모든 돈을 다 거의 95%를 기부를 했죠. 그분을 차치하고 기부를 아직 안 했죠. 하겠다고 한 거고. 하겠다고 약정을 뭐 자녀들에겐 조금 주고 하겠다고 한 건데 예. 거기도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독과점에 걸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삼성그룹이나 우리나라 재벌들도 부를 일정 이상 모으다 보면 예. 뭐 회장 부인은 출근이 안 하는데 돈을 받고 그다음에 무자료 거래고 그래서 부가 일정 규모 이상 물질의 뷰를 넓히다 보면 그건 아무리 천사 같고 극락에 갈 분도 악을 끼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정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모든 사람은 다 거의 다 악이라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악이라는 게 예.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줄이고 내가 위하는 것을 나를 위하는 것을 늘리면 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범법에도 예. 이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빵이 10개가 있는데 7개를 나눠주면 선이 되는데 8개를 내가 먹어. 그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오늘 내가 선한 봉사를 했다. 근데 나한테 봉사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의 문제는 하나의 연결점인데 컨티뉴엄이라고 하는데 예. 이기적인 목적이 늘어가면 악이 되고 이기적인 목적이 늘어가면 악이 되고 이타적인 목적이 들어가면 선이 되고 법원의 판결문 저는 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숱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보면 수천 명의 판사들이 낸 판결이 동일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부는 물질을 도구로 생각하고 정신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횡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독일에도 있고. 아,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로 가네요. 우리나라 예. 재벌 중에서도 자녀들이 갑자기 급사한 경우 되게 많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다 하고 나면 창업주나 재벌 2세가 하는 얘기가 신이 선택을 하셨다. 우리 아들을. 그 세상을, 우리 딸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다는 얘기는 예. 정신과 물질과 사회가 합쳐서 공평한 거지. 예. 물질만 많아져 가지고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고 발가락에 이상한 병이 나고 폐에 이상한 병이 나고 저는 그런 분을 되게 많이 봤고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친척인데 딸이 등을 못 펴서 외출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이기적인 목적이 증가를 하면 악이 되고 이타적인 목적이 증가를 하면 선이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국밥집을 제가 한다고 해도 정말 이 따뜻한 국밥을 손님이 잘 드시고 가서 나도 행복하다. 그렇지만 나는 뭐 5,000원에 팔아서 조금 남고 한 200원밖에 안 남는다.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부가 차츰차츰 쌓일 수가 있고 그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면 정말 선한 밥집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재료비가 좀 비싸니 약간 좀 안 좋은 고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반찬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이 늘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불법이 된다거나 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도 부가세도 안 내고 예. 저기 소득세도 안 내고 예. 그러다가 이제 국세청에서 고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전 국밥집이든 삼성이든 뭐 다 똑같네요. 똑같은 전 세계에서 예.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상당히 좋은 재벌이고 저는 재벌을 하고 대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손꼽혀서 좋아하는 부작을 하시는데 재벌과 대기업을 안 좋아하시고. 근데 그 재벌 중에서 한 두세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근데 창업주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창업주들도 자기가 악한 성향을 해서 자녀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손주도 떠났는데 지금 재벌 2세들 3세들인데 2, 3세들 중에서는 하여튼 몇 분은 저희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손꼽게 보는데 예. 제가 다 아는데 예. 상당히 괜찮은 재벌 회장이 현재요. 예. 근데 이제 자기네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제가 가운데 앉고 몇 분이 앉았는데 교수님들과 그쪽이랑 제가 그 회사에 도움이 상당히 될 거를 제안을 했어요. 예. 식사가 한 5분쯤 됐을 때 제안을 했더니 이분이 기분이 나빴는지 숟가락을 딱 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이도 어린데. 저보다 위인데 위. 저보다 몇 년 위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밖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근데 이분이 좋게 보면 독립적인 욕구가 강한 거예요. 부자들이 좀 독립적인 욕구,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갓 교수가 이렇게 제안한 것보다는 뭐 그래서 독립적인 욕구가 강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무례한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숟가락 놔두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한 집도 진짜 재벌인데 그 집도 창업주는 화로에다 손 빼고 이렇게 불을 쬐고 아주 정말 부부가 고생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을 만든 창업자 동생을 제가 아는데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재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분의 아들과 지금 손주들은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부가 부를 그래서 실제 깨끗한 부를 하는 사람들은 규모를 제한을 해요. 규모를 제한을 한다. 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우리 회장도 법인카드를 없애고 500억 이상은 매출하지 말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교적 깨끗한 부가 있는 게 이제 독일계가 좀 있었고, 네, 그쪽에서도 매출. 그러니까 독일의 강소기업이라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키울 수 있지만 개인의 부를 좀 제한을. 기업도 키우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키우다 보면
담을 공격을 하죠. 우리 기업을 망가게 하죠. 베어링을 만드는데 독일에 베어링 회사가 100개가 있는데 예. 내가 그걸 다 시장을 점유하다 보면 다 없어지고 이건 악이죠. 회사가 악으로 변하는 거야. 악한 공룡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예. 독과점이 돼버린다. 1,000억 이상 하지 말고 예. 수익률을 올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되게 높고 그게 강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재벌들이 너무 많이 하고 빵집을 하고 밥집을 하고 너무 많이 해서 예.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하죠. 그렇게 예. 돼서 지금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이제 저는 정치에는 관여 안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은 편이 아니고 낮습니다. 50%는 높은 편인데 예. 불투명한 게 많고 무자료가 많아서 상속세를 더블로 올려야 된다. 공제를 또 많이 받죠. 공제도 많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상속세를 더블로 올리고 2배로 올리고 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상속세 많이 내는 분이 지하철에 올라타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근데 상속세를 올리자는 거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인사하자면 우리 대학생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요 얘기 여기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자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죠. 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나. 예. 그러니까 나는 욕구가 많은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된 건데 선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한테 조금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좋게 보는데 예. 악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오고 그다음에 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문제고 저희가 부자를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예. 법률, 종교, 사회, 개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가 아니다. 예. 종교 경전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부자가 아니다. 예.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것도 부자가 아니다. 그다음 개인적인 양심에 어긋나는 건 부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분을 제가 미국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 정도 되는 걸 그러니까 그 정도를 선한 부자라고 치면 경주체부자대기 회장님이 내가 2개를 200년 전에 어겼고 지금은 4개 가까이 가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집안은 지금 뭐 경주체부자 댁이나 간송 그 전영필 선생 댁이나 예. 유일한 박사님 댁인데 그 세 집안에도 약간의 흠이 좀 있고. 이야, 그 정도로 완벽한. 그러니까 그것이 부자. 모델이고 그것이 100점이고 보통 사람 부자들이 한 60점 정도 되는데 예. 60점을 넘으려면 예. 내 재산을 줄이고 예. 그다음에 힘든 분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힘든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가사 도우미, 파출부, 정원, 관리사 그분들에게 본인이 고용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주위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타적인 목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고 이타적 목적으로 기부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군요. 저는 그게 최고의 점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인의 양심에 대부분은 다 위배될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도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에게는 더 엄격해야 되죠. 더 높은 도덕률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법무부에서나 검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유럽에서는 지금 물질이 적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그냥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교육받으면 되는데 예. 물질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걸 하면 뭐 아파트 한 채를 뭐 2억 5천만 원을 뭐 교통사고 벌금을 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도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부자를 존경해야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 그 사람들이 문패도 달고 나 깨끗한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두 전원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상속세를 2배로 올리고 그다음에 교통범칙금도 그 사람의 부에 따라서 북구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죠. 부에 따라서 뭐 1억이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에 따라서 교통법칙금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좌파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예. 저희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 부자 연구학회는 핵심이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다. 예.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속세를 올린다거나 그렇죠. 상속세를 올리는 것에 관해서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상속세 좀 제발 좀 올려라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빈부격차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예.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빈 쪽에서 조금 노력을 좀 덜 하신 면도 있고 예. 두 번째는 부 쪽에서 구조적으로 빈이 발전 못하게 한 것도 있고 아, 그럼 세 번째는 그게 합해가지고 생긴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북이라는 나라가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좀 그 다음쯤 되는데 예.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인데 빈부격차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을 때가 소득세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예. 1900년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보면 근데 소득세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거를 언론사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는 뭐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빈부격차가 가장 적었다. 구조적인 측면.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파 정치는 싫어하시니까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개인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면 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가난하게 되는 거냐?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파 쪽의 사람들은 개인이 노력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파 쪽 민주당 쪽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교수님은 구조와 노력과 어떻게 보면 또 운 같은 게 다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정치는 안 하고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고 그렇죠, 이게 사실인데 그렇죠. 옛날에 국회의원이 만나자 해서 안 갔더니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셨고 우리 행사할 때 현직 국무총리가 오겠다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국무총리 사무관이 전화 오시더니 국무총리께서 내일 행사장에 오시겠다는데 나는 국무총리 모르고 초청한 적도 없다. 근데 우리 어떤 높은 분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꼭 오시겠다면 근데 국무총리가 정치하는 분은 아니니까 정치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 나는 단상에 안 올라가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내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그 뒤에서 국무총리 혼자 와서 듣고 가라. 그 사무관이 뭐 기분 나쁜가 그러더니 다시 전화했더니 안 왔어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 한 분 3선인 분 지금도 5선인가 하는데 이분이 전화하셔서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오겠다 행사에 그래서 내가 오시는 건 좋은데 단상에 못 가고 소개도 없고 아무리 미천한 자리여도 근데 가겠다. 그분이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비서가 전화하더니 회비 안 내냐서 회비 없고 근데 그분이 정말 왔어. 그 죄 뒤에 앉았는데 우리는 회장 소개를 안 하고 제가 인사말이 없으니까 회장이 누군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회장 어딨냐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래. 회장 어디 밀관 나보다 그래 그냥 그랬거든. 근데 여기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한 시간 반 딱 갔고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좌판이 우판이 그런 말도 쓰진 않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요 뒤에 보면 우리 작가분이 쓰신 거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는 단어 3개, 하나는 생각. 그 단어 3개는 뭐냐? 절약과 창조와 협동. 절약과 창조와 협동.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 제가 수만 권의 책들을 뒤져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될 때는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 새로운 것의 열매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것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부자가 되려면 정신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것의 열매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으로 생각해도 결국 물질이 들어오는데 물질이라는 거는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새로운 뭐 무슨 인공지능 뭐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물질이 들어오면 사람이 낸 거예요. 예. 더 쉽게 해서 삼성전자가 발전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사줘서 발전한 거고 예.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질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그걸 때문에 법인세도 조금 내고 부가세도 10% 내고 기부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물질은 밖으로 돌리는 게 원칙이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 부처께서도 아들에게 물질을 버리고 와라. 예수께서도 똑같은 얘기고 예. 그러니까 물질은 밖으로 돌리는 게 또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 철학은 내가 새로운 노력을 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미국 공화당이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를 향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랬다는데 예. 그 사람들은 정책적인 폴리티컬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남의 물질이야. 우리 아까 국밥집을 하셨는데 예. 국밥집은 옆에 사람이 사준 거예요. 제가 혼자 가면 2,5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데 내가 가서 사줘서 그 사람이 물질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물질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내가 보관할 수 있는 물질을 받은 것뿐입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180도 아니 다르네요. 그거는 예. 모든 이슬람 경전에도 그렇게 나왔고 불교 경전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될 수가 없죠.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경박하게 내가 그 어떤 정보를 통해서 또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서 돈을 빨리 벌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얕은 생각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군요. 그거는 예. 안 되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일반인들은 왜 부자가 안 되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두 가지 문제 여기 새로운 생각을 잘 안 하셔. 일반인들은 새로운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 미자원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미자원이 10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이 3,000개인데 예. 동당 30개씩 있는데 미자원을 하겠냐. 그다음에 뭐 편의점 하겠다. 편의점은 5만 개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좀 설계사분 하시고 설계사가 20만 명쯤 되고 그렇게 많은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건 줄이고 그렇죠? 예. 그걸 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 거는 남이 준 거니까 내가 그분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면 부가 모입니다. 그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하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 잘하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관련이 있냐? 예. 관련이 약간 있는 면인데 관련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 7, 80% 되니까 공부를 잘한 분들은 전문직으로 부를 이루는 거는 좀 가능합니다. 예. 뭐 기술자,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는 되겠죠, 변리사가. 예. 그런데 사업적으로 부를 이루는 게 이 세상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부는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사업은 예.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없고 본인의 목표 달성 노력. 내가 손가락이 부러져도 끝까지 하는 목표 달성 노력과 그다음에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는 데를 주위가 도와주는 것. 그 주위는 결국 배우자나 자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다 보면 일정되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드린 국밥집을 너무 잘하더라. 이러면 이제 뭐 종교단체가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 노력들이 좀 적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뭐 전형 보면서 하는 얘기는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새로운 생각이 남의 한 생각. 치맥이 좋으니까 치킨 집을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생각. 근데 안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더 쉽게 말하면 두 가지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 하나. 메모를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하지 말고. 저는 미국에서 그리스 교수님하고 유태인 교수한테 배웠고 30몇 년 동안 메모를 안 해서 제가 노트가 없습니다. 아, 메모를 안 하세요? 메모를 안 하면 저절로 외워지고 창조성이 늡니다. 아, 오히려. 네. 제가 부자, 시민 행동, 네. 공룡함정 이렇게 만들 수 있던 게 예. 머릿속에 창조성이 늘고 예. 메모를 하지 마. 두 번째는 유태인들이 성경을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전수를 했거든요. 말로 구전으로 외워서
그래서 거의 비슷한 지금 유태인 교육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하시니까. 파피루스가 그렇고 아주 예. 원래 실제 예. 옛날 그 저쪽 중동이랑 남미에서도 예. 교육을 할 때는 그냥 책이 없이 맞습니다. 3분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 일단 메모를 하지 마시고 예. 그럼 창의성이 생깁니다. 메모를 하지 말고 메모를 안 하고 신문이나 우리 KBS 라디오를 듣고 그냥 듣는 건 흘려보내고 예. 저기서 새로운 거 우리 최 기자님께서 요거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건데 저런 것도 있구나. 그걸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돈 없이 하시는 노력을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돈 없이 하는 노력? 돈 없이. 예. 돈은 수단이에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돈은 수단이다. 맞습니다. 예. 돈은 수단이에요. 예. 근데 워렌 버핏 선생에 대해서 약간 제가 조금 더 그분이 하셨으면 되는 게 예. 돈을 벌기 전부터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했어야 돼. 예, 빌 게이츠하고 워렌 그렇지는 버핏은 그런지 않았죠. 않았지.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척빈인 돈, 그러니까 예. RD도 독일의 RD도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기부를 먼저 해서 제가 요새 많은 분들에게 종교를 믿으시고 기부를 먼저 하시고 저기 불자회에다가 아파트 하나 내시고 빌려가지고 신용카드 마이너스 대출 받았고 내시고 예. 오세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돈이 없이 하시면 보입니다. 돈이 없이 일을 하면 저는 그걸 숱하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여튼 50평짜리 아파트 처음 보는 아파트 가서 내 돈 없이 샀고 뭐 남들이 도움도 주고 그래서 해서 지금 갖고 있고 예. 요번에 파는데 뭐 제가 2가구가 돼서 파니까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갖고 6,500만 원 4,500만 원 깎아줬더니 아주머니 선생님이 1,500원 더 깎아주고 그래도 보니까 조금 남았어 한 1억 몇천.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 보고 계약하면서 오늘 사모님한테 내가 6천만 원 사회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선생님 막 웃고 그러니까 돈 없이 아파트 샀고 우리 아들은 호주 가는데 돈 없이 갔고 카드만 갖고 우리 집 딸은 영국 가는데 그것도 해봤고 예. 제가 4년 후에 퇴직하는데 퇴직하면 돈 없이 하는 회사를 한 10개쯤 하려고 하는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하는 이 노력과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사업하면 다 되겠죠. 두 번째 돈이 있으면 된다면 재벌이 하면 다 되겠죠. 예. 근데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죠. 예. 나머지 90%는 돈이 없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없이 하는 거를 많이 해보시면 돈이 뭐 없는지 많이 해보시면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성공한 벤처라는 게 자기 집 지하실 벤처부터 남의 집 그렇죠. 지하실에서 했다는 게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든지 뭐 KBS 방송국이 본관이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본관을 전부 기부하시고 사회복지공동에 기부하시고 그러니까 큰 자본 없이 그렇죠. 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본이 없어서 일이 안 됐다는 것은 자본이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미국의 최고 뱅킹은 다 된다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그라미가 12자리가 우리 농담사 12자리라 그러거든요. 꽤 많죠. 예. 동그라미 12자리가 되는 분인데 예. 아들이 사업을 하면 10개 중에 5개, 7개, 8개 망해. 아버지가 들어가면 다 돼. 뭐냐. 돈을 만드는 생각 그리고 돈의 기술. 그건 돈하고는 돈을 살 수 없어요. 그거를 돈이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3, 4%밖에 안 됩니다. 절약, 창조, 협동. 협동의 자세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그 열매는 꼭 사회적인 사회성을 지향해야 된다. 사회적 공익을 그 사회성이라는 건 그 사회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죠. 나도 포함되고 가족도 포함되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작연구학회장인 한동철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금수저에 비해서는 흑수저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수록 금수저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흑수저일 때는
힘들 경우는 요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많이 뭐 빌려도 주고 하니까 예. 그 돈하고 협동을 해야 됩니다. 협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이 좀 늘어야 되고 전략 창조 협동.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결혼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안 된다는 예. 생각을 먼저 버려라.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돈은 언제 들어가냐면 일을 해놓고 다 해놓고 그때 필요할 때 들어가는. 전략 창조 협동. 갑자기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그 명품 좋아하고 뭐 갑질하시는 그런 부자들 재벌들 많은데 워런 버핏이 명품 브랜드 신사복을 입어봤어요. 입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 어울린다. 그래서 나는 이 명품 옷들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입었던 옷들만 계속 입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안 어울린다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 옷이. 부자들에게 물건 파는 것을 개발한 이제 스탠리 교수님한테 제가 조지아 주립대에서 배웠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냐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명품은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산다. 그렇죠. 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돈인 사실은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물적으로 그거를 충족시키고 싶은데 그거는 아무리 소비를 해도 충족이 안 되죠. 자신의 마음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모인 50평짜리 아파트 제가 좀 살았는데 25평 사시는 분이 외제차를 몰고 다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외제차 파시고 걸어 다니세요. 그렇습니다. 다 이 10대 보고서 말고요.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는 게 지금 오늘 다 말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최경련의 경제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보고서 마지막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퇴 보고서입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